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매도 청구 소송은 신속 처리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재개발처럼 감정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고 단 1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전 단계에서부터 한 번에 최대한 전부 자료를 넣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정주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현금 청산 통지나 매도 청구 소장을 받으셨을 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놓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현금 청산 절차도 속도, 기준, 지급 주체에 따라 다른 정비사업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가 빠르고 시점이 다르고 법적 안전장치가 약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특징에 맞게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만의 특별한 주의점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구조라 청산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미동의자는 건축심의 통과 이후 바로 청산 절차가 시작되고 분양 미신청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청산이 시작됩니다. 즉, 관리처분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 진행되어 재건축 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소유자 분께서 해야 할 것은 하나,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넘기면 조합의 무변론 승소 판결이 되고 조합이 제시한 낮은 금액으로 매매 대금이 확정됩니다. 몇몇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공시지가 수준처럼 저평가가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제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10에서 20% 이상의 청산금 증액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진행 속도가 빨라서 조합의 종전자산가와 법원의 감정가 사이의 기준일 간격이 짧습니다. 이렇게 시점이 붙어 있으면 차이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현장에 따라서는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의 경우는 저희 같은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증액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액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우선 따져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매도 청구 소송은 신속 처리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재개발처럼 감정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고 단 1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감정평가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 보완감정 신청 등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큰 폭의 수정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전 단계에서부터 한 번에 최대한 전부 자료를 넣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일 이전, 최근 실거래가, 동, 라인, 층, 향별, 프리미엄표, 조망, 일조, 소음, 세대 위치, 대지 지분, 전용 및 공용 면적의 근거, 권리관계의 정리 등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 선제적으로 최대한 제출해야 높은 감정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사업에 참여할지 현금 청산이나 매도 청구로 갈지의 의사결정 지점은 3번이 나옵니다. 조합 설립 시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후, 분양 계약 체결 직전에까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맨 처음부터 매도 청구 대상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가, 주변 시세, 사업 속도, 금융 비용을 숫자로 비교한 뒤 현금 청산을 받을 것인지 분양을 받을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관의 현금 청산자에게도 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시점에서 미동의자로서 매도 청구 대상으로 빠지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현금 청산은 재개발보다 빠르고 덜 보호되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점이 짧고 감정은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선제 대응이 곧 금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 이전에 자료를 선제 제출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